코로나19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89명입니다. 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에 취약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모임, 또 시장 등 일상 생활 공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새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유지돼서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89명, 전날까지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는데 좀 숫자가 줄어들어서 좀 다행입니다. 조금 글쎄요,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조금 좀 잦아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1단계로 좀 상황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두 자리가 된 것은 충남의 콜센터 확진자가 조금 안정화돼서 숫자가 줄은 영향도 있고 새로운 감염 발생지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도권을 보시면 수도권 전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예. 수도권 전역에서 뭐 가족 모임, 친지 모임, 뭐 사우나, 시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보다는 수도권 전역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전 더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골고루 뭐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위험은 항상 있다는 것은 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겨울철이 사실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잠재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도 경고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계속 좀 증가하는 중입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서 실내 이용이 많아지고 환기를 좀 덜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더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겨울철에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더 커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글쎄요, 날이 추워지면서 환기를 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감염 위험성입니까? 어떤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공간이 밀폐가 돼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지고요. 또 이제 공기가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차갑게 되고 이 코로나19는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냉장고 온도인 4도씨 이하에서는 한 달 이상을 생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고 차고 건조한 공기 속에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 인체는 운동이나 햇빛을 못 쬐기 때문에 면역력은 더 떨어져 있죠.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해서 겨울이 되면 코로나19가 훨씬 확산화가 감염도가 높아지고 유럽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지금 2차, 3차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 기온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환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환기도 문제가 되고요. 네. 이 바이러스 자체도 온도가 내려가면 이 생존 기간이 계단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름에 그 따뜻하고 습도가 많은 경우는 생존력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적인 영향도 분명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온 낮아지는 것도 위험 요인이고 네, 맞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난방 문제 때문에 환기를 자주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네. 분명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죠. 시장. 서울의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이 무더기로 감염이 되는데요.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데, 자, 현장 그러니까 가락동 상인들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마스크를 쓰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걸리신 거고 추워서 밀폐된 공간에서 커피 드시면서 걸린 것으로 저희들은. 네. 네, 가락동 시장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난 2일 날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1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어 이분들도 누구한테 감염이 된 줄은 모르겠죠. 네. 그런데 감염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잠을 잔다든지 차량을 같이 타신 분들이 감염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를 보면 우리가 차량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요. 네. 가족이건 가족이 아니건 같이 같은 곳에서 공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5배 이상 감염력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 야간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이제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같이 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해줘야지만 되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큰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우리가 박스라든지 음식물을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겨울이어서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지니까 이런 물체를 통해서도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락시장에서 감염된 것은 시장 상인들끼리이지 여기 장을 보러 오신 분하고 이제 감염된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분이 처음 감염된 분이 누구한테 된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되고 이분들도 어쨌거나 지역사에서 감염이 되신 거죠. 그것이 가락시장 내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을 타실 때는 마스크 네. 착용, 대화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뭐 시장 외에도 서울 강서구의 한 보험사에서도 감염이 있었는데요. 직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총 17명이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었죠. 보험사라든지 예, 예. 콜센터처럼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대화할 때 마스크를 착용을 적절히 안 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탕비실 같은 것도 같이 쓰시겠죠.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거리를 다닐 때 마스크 쓰신 분들은 많이 보는데, 근데 이제 사무실이나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실내에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반대로 되죠. 사실 네. 길을 가다가 마주쳐서 감염이 되는 한은 거의 없고요. 실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익숙한 분들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네. 생각에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사무실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확산세가 많이 나오고 지표 환자가 발견이 되면 2, 3일 내에 수십 명이 전염이 되는 그러니까 이미 감염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이 많은 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무실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겨울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오늘부터 뭐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거리두기 체계 좀 더 세밀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는 1단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명에서 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뭐 3단계로 나눴었는데 5단계로 좀 더 세분화했어요. 근데 같은 1단계라고 해도 방역 조치는 조금 다르죠? 네, 진짜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무조건 영업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들을 조정을 하는 예. 것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PC방이나 학원, 영화관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용시설 노래방뿐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식당, 카페도 어느 일정 공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부 작성, QR코드를 체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1단계에서 수도권에 100명 또 비수도권에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1단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하나 더 높은 게 이제 1.5단계가 될 텐데 수도권에 100명 이상, 비수도권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서
100명 이하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의 평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평균적으로 1단계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1단계지만 거의 2단계 준할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1단계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방역 수칙이 조금 강화되고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제 PC방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네,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음식점 이런 데 출입할 때도 체크. QR코드 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QR코드나 명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확진자를 찾기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경우는 겨울이고 확산세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입자 명부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1단계에서는 이게 의무는 아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1단계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1단계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갑자기 확산세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대처를 잘하기 위한 기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위험 요소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지난달 말이었죠. 헬로윈 데이가 있어서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파티를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좀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증가세라든지 전파 상황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네.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조금 그 잠복기를 고려하면 할로윈 데이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지만 예. 잠복기를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말에 또 이제 할로윈 데이에 열지 않았던 클럽들이 일부 이번 주말을 계기로 다시 연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최대한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잠복기라고 볼 수 있나요? 헬로윈 네, 데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잠복기로 고려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좀 높은 편입니다. 12.3%, 뭐 20%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10%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거는 글쎄요. 지금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염 경로가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전역에서 나오죠. 한 곳이 아니고 다 퍼져 있는 상태고 그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많고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사실 6월, 9월 조금 확산세가 줄어들었을 땐 2자리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명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의식을 갖고서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각 5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는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이게 이제 계산되지 않고 그 기준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불분명 상황이 높아지면은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감염 경로 모르는 이 확산세가 뭐 20%, 30%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단계 격상의 어떤 고려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나라 밖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에요. 지금 영국이 다시 록다운, 그러니까 봉쇄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해외에서의 확산 상황이 좀 심각하죠. 네, 미국은 정말 거의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850만 명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4,500만 정도가 4,8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6만이 넘고 미국이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대단한 숫자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안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조금 되면서 많이 확산세가 됐고 사실 이 정도 되면
봉쇄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절대 확산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아마 봉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쪽에서 예, 예. 확진이 안 된 분이 들어왔는데 국내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입국이 해외 상황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외 상황이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도 과거보다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화면을 통해서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해외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 어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본인은 또 젊으니까 괜찮다는 예.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결국 마스크 쓰기, 네, 또 손 맞습니다. 씻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방역을 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